안녕하세요. 이선월 전문가입니다. 이제 저희 뭐 전문가들이나 뭐 보험 설계사님들이나 했을 때 간병인 보험 가입하세요. 간병인 보험 그렇게 가입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데 도대체 이 간병 보험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심층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이 말미에 저희 방송 말미에는 어린이 보험 신상품 오늘 나온 게 있어서 그 잠시 좀 소개를 해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 간병 보험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저희가 이제 항상 얘기를 하죠. 이제 이 간병보험은 나온 지는 좀 얼마 안 됐지만 이제 좀 신상품도 나왔고 간병인 지원 일당 그리고 간병인 사용 일당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이 간병보험은 이제 간병인 지원 일당과 간병인 사용 일당을 딱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이 기대 수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가 이제 OECD 국가에 좀 따져서 평균을 좀 넘어갑니다. 보시게 되면 기대 수명이 이제 평균 83.3세인데요. OECD 국가는 81세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남녀 전부 다 이제 통틀어서 기대 수명이 좀 84가 넘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2019년도 자료지만 그럼 당연히 2021년도니까 좀 더 올라갔겠죠. 그래서 이 자료를 보게 되면 계속 2009년도부터 해서 쭉쭉쭉 계속 올라가죠. 이렇게 계속 쭉 올라갑니다. 이 기대 수명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리고 평균 이제 수명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희가 의료비가 좀 많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나이를 먹어서 이제 간병인을 사용을 해야 될 경우도 있고 이제 입원을 하게 되게 되면 나를 위한 것보다 그리고 나를 위한 것도 있지만 가족을 위한 보험이 이제 간병인 보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입원 일수 저희가 이제 그 웬만하면 암으로 입원하게 되면 뭐 길어봤자 일주일밖에 입원 안 한다고 하지만 이 중대질병 같은 경우, 이제 관상도면 우회 수술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럴 경우에는 이 남자분들, 여자분들 봤을 때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17일, 남자분들은 14.77.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16일 정도 입원한다. 상급병원에는. 그다음에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학병원 같은 경우나 뭐 사립 큰 병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종합병원은 좀 더 많게 18일 정도 입원하고요. 심장 카테터 삽입수 같은 경우는 상급 종합병원은 뭐 11일 정도, 종합병원은 뭐 8.6일 정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드시게 되면 고관절 수술을 좀 많이 하십니다. 고관절 치환수 같은 경우는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13일. 근데 이게 좀 웃긴 게요. 종합병원은 한 23.29일. 상당히 좀 많죠. 일반 병원은 이제 20일, 그 의원 같은 경우는 한 22일 정도가 되는 거고, 뇌 귀저부 수술, 이제 뭐 뇌경색이나 뭐 그런 게 이제 수술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상급 종합병원은 16.3일, 그다음 종합병원은 23.4일 정도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뭐 좀 심하게 쓰러지거나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뇌 기저부 수술로 봤을 때 좀 볼게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입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24일 정도 뭐 입원을 한다. 그렇게 되면 제가 뭐 방송에서 강의를 할 때는 얘기하잖아요. 긴병의 효자 없다. 그리고 이제 자녀분들이나 뭐 이제 했을 경우에는 그 자녀분들도 당연히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또 생기고 자기 일을 내팽개치고 저를 간병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간단한 병명 같은 경우는 뭐 2, 3일, 뭐 3, 4일 정도 이제 입원하게 됐을 때는 간병인도 필요 없고 뭐 가족들이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대 질병으로 인해서 입원할 경우에는 이제는 간병 보험이 좀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제 수술 건당 이제 입원해서 현황을 좀 보게 되면 이게 또 2019년도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원 일수가 상당히 좀 많다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간병, 제가 딱 간병을 썼잖아요. 당연히 필요하며 준비하는 보험이에요. 그러면 간병에 제가 서두에
간병인 사용 일당이 있고 간병인 지원 일당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어떤 간병보험으로 준비해야 하는가? 라는 물음표가 제가 했어요. 그랬을 경우에 간병인 사용은 도대체 뭐고 지원은 도대체 뭔지 이제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간병인 사용 일당. 이 간병인 사용 일당은 간병인을 제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간병인을 불러요. 불러서 제 돈을 주고 간병인한테 쓰는 거죠. 근데 지금 요즘 평균 간병인이 한 12만 원 정도 들어간다. 병원마다 좀 틀리지만 평균 한 12만 원 정도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뭐 8만 원 정도 됐지만 어떤 간병인은 이제 8만 원짜리는 거의 없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평균 한 12만 원 정도 들어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랬을 때 그냥 이건 병원이에요. 병원에서 내가 7만 원 이상 간병인을 한테 돈을 지급을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보험에서 10만 원을 그냥 드립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정말 우연찮게 운 좋게 7만 원의 간병인을 구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냥 3만 원을 이제 제가 가지고 올 수는 있는데 아직 뭐 7만 원 간병인은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런데 이제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일반 병원이에요. 일반 병원 또는 종합병원 그런 게 10만 원을 드리는 거고요. 대신에 요양병원은 제외가 됩니다. 요양병원은 제외가 되고요. 이제 7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10만 원에서 50%밖에 안 드려요. 5만 원. 그럴 일은 없겠죠. 7만 원 이상일 때는 100% 돼서 10만 원을 드리는 거고. 근데 상해는 오늘 가입했다가 내일 돼서 간병인을 쓰게 되면 무조건 나가지만 질병은 1년 미만 시에는 이제 50%가 지급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요양병원은 얼마를 드리느냐? 요양병원은 그냥 2만 원을 드립니다. 요양병원에서는 그냥 간병을 다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만 원을 드리는 거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보호자나 간병인 대신 전문 간호인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병원이 좀 생기잖아요. 많이 생기지 않았는데 요즘 좀 생겨가고 있습니다. 일반 뭐 준종합병원이나 뭐 종합병원에서 간병을 대신 해줍니다. 간호사분들이. 그래서 그거를 간호간병 서비스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1만 원을 드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험은 간병인 사용 일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거 이제 계약 내용을 잠깐 좀 갖고 왔는데요. 이 간병인 사용 일당의 장점은 20년 갱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간병인 지원 일당은 3년 갱신인데 간병인 사용 일당은 이제 20년 갱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간병보험은 비갱신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이렇게 경우에 보험료는 한 3만 1,000원 정도, 3만 848원 이 정도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유병자 플랜으로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그랬을 때 어떠한 내용이냐? 요건 이제 60세 기준이에요. 60세 1급 기준이고요. 했을 때 뭐 이거는 무조건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100만 원 넣고요. 그다음에 간병인 사용 일당 10만 원, 그다음 요양병원은 제외고요. 요양병원은 2만 원, 그다음에 간호간병 서비스 이제 1만 원 넣었을 때 그러게 요거는 상해, 요건 질병 이렇게 했을 때 보험료가 한 3만 1,000원 정도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0세 기준에 남성은 3만 1,000원, 여성은 37,415원 정도, 37,500원 정도 되는데요. 여성분이 남성분보다 입원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여성분이 좀 비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제가 봤을 때 간병인 지원 일당은 무엇이냐? 이거는 이제 간병인을 보험사에서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은 지원을 하기 때문에 내가 나가는 돈이 없어요. 근데 요 이제 단점은 요 48시간 이전에 보험사에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내일 모레부터 내가 내일 모레 뭐 입원할 것 같다. 그랬을 경우에 보험사에다 얘기를 해서 간병인을 보내다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간병인을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평균 12만 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12만 원이든
뭐 13만 원이든 14만 원이든 그냥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그냥 간병인한테 드리는 겁니다. 대신에 저희한테는 받는 거 없고 저희는 없고요. 그런데 저희가 간병인을 아예 안 쓰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10,000원만 하루에 10,000원만 드린다. 이거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간병인 지원 일당은 이제 180일 한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간호간병 서비스에서 이제 정한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요거는 간병인 지원 일당은 지급하진 않아요. 간호간병은 병원에서 간호사가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렇게 돼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 계약 내용이 요거는 간병인을 보내드리는 거기 때문에 간병인을 사용하는 그 보험보다 보험료는 약간 비쌉니다. 한 4,000원, 한 3,000, 한 200원 정도 비싸죠. 그랬을 때 이거는 이제 60세 납 이제 똑같이 요거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됐을 때 요거는 그냥 간단합니다. 요거는 100만 원이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3년 제가 말씀드렸죠. 간병인을 지원하는 일당은 아직까지는 3년 갱신형밖에 없다. 그래서 요걸 이렇게 해서 보험료가 이렇게 나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랬을 경우에 남자는 34,000원, 60세 기준에 여성은 한 47,000원 정도가 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상당히 좀 많죠. 여성분이 좀 비싸다 볼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나이가 드시게 되면 60세 기준을 봤을 때 여성분들이 남성분보다 훨씬 더 병원에 입원하는 경향이 더 많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좀 비싸요. 그렇지만 이제 간병인 보험은 꼭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나는 어떠한 간병보험으로 가입을 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 저는 그냥 젊으신 분들은 이제 요 간병인 사용 일당이 괜찮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요거는 이제 20년 갱신, 20년 동안 보험료 안 오르고 20년 동안 이제 같은 금액으로 쭉 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현금으로 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험료 인상이 이제 당연히 이제 걱정이 되기 때문에 20년 갱신으로 가는 게 낫고 그다음 납입 면제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간병인 지원 일당은 이제 약간 좀 나이가 드신 분들 뭐 50대 중반부터 뭐 이제 계속 가겠죠. 이런 분들은 비록 3년 갱신이지만 간병인에 대한 추가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는 간병인 지원 일당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간병인 수가가 상승이 걱정된다. 왜 지금은 옛날에는 7만 원, 8만 원이었지만 지금은 10만 원, 11만 원, 12만 원, 평균 12만 원 정도 가기 때문에 계속 물가 상승률 따라서 간병인을 사용하는 것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이 간병인 지원 일당 같은 경우는 그냥 꾸준하게 뭐 간병인이 뭐 20만 원을 가든 30만 원을 가든 이걸로 충분하게 다 커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보험 자체가 납입 면제가 되나요? 예, 당연히 됩니다. 어떨 때 되느냐?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서 80% 이상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그 다음에 암이 발생했을 경우, 근데 이제 암이 발생했을 경우인데요, 요 유사암은 제외가 됩니다. 유사암은 갑상선암, 전립선암, 뭐 기타 피부암, 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확정만 받게 되면 그냥 납입 면제가 계속 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뇌졸중 또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 확정 시 총 이 5가지가 들어가시게 되면 납입 면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납입 면제 기능은 웬만한 뭐 저희 시청자님도 다 아시겠지만 뭐 내가 뭐 20년 갱신자료 가입을 했다고 했을 때 3년째 내가 뭐 뇌졸중으로 쓰러졌어. 그랬을 경우에는 나머지 17년을 보험료를 안 내고 보장만 받으시는 거죠. 이런 납입 면제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또 보험사마다 틀리니까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이제 간병보험 같은 경우는 이 간병보험 자체가 워낙에 이제 사용하고 지원 일당 도대체가 무엇인지를 헷갈리시는 분도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간병보험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또 드린 거고요. 간병보험은 이제 젊거나 뭐 나이가 많거나 했을 경우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나를 위한 보험도 되지만 우리 가족을 위한 보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병보험을 여기서 좀 마치고
제가 이제 이 오늘 나온 보험이에요. 오늘 나온 보험이라서 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좀 갖고 나왔는데 이 자녀보험, 이 자녀보험이라면 어린이 보험이죠. 근데 이제 요새는 어른이 보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른이 보험. 왜 그러냐면 3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보험은 계속 이제 신상품이 나오고 하지만 이 보험이 왜 좋냐? 이 보험은 이제 저희가 뭐 갱신 자체가 뭐 20년, 30년에서 끝났잖아요. 근데 어린이 보험이 이 30년, 40년, 50년 동안 해서 자동 50년 갱신짜리도 생겨요. 예를 들어서 30세가 이 보험을 가입한다고 50세로 50년 갱신용으로 가입한다고 하게 되면 80세까지 그냥 이 보험을 가져가시는 거죠. 보험료가 안 올라가게끔. 그리고 이제 20년 납 100세 만기, 뭐 25년 납 100세 만기, 30년 납 100세 만기까지 있었지만 이제 40년 납 90세, 100세 만기형이 좀 생겼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회사 자체는 1에서 8종 수술비를 좀 탑재를 했고요. 종 수술비는 시술도 됩니다. 시술도 수술로 보기 때문에 시술 받으셨다라고 하더라도 이 종 수술 안에는 다 들어가기 때문에 수술비가 나온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랬을 경우 간단히 말씀드리게 되면 10세 기준이에요. 요 10세 기준에 봤을 때 20년 납 100세 만기로 보험을 짰어요. 짰을 경우에 암 진단비 1억 넣고요. 유사암 진단비 3억 3천 넣고 뇌혈관 진단비 3천, 허혈성 진단비 3천을 넣었을 때 20년 납 100세 만기는 남자는 16만 원, 여자는 13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30년 갱신으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여기에 5% 수준인 남자는 7,900원, 여성은 뭐 13,000원 정도밖에 안 하는 거고요. 50년 갱신으로 만들었을 경우에도 남성은 22,000원, 여성은 28,000원 정도밖에 안 한다. 그래서 이 갱신령이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이렇게 긴 갱신령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나는 우리 애들한테 보험을 빵빵하게 가입해주고 싶은데 보험료가 좀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노려봐도 될 것 같아요. 같은 담보에 같은 보장이지만 보험료는 뭐 5%에서 10%, 뭐 많게는 뭐 23% 정도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보험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그럼 갱신을 뭐 30년, 40년, 50년 쪽으로 해서 만들어서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보험 자체는 한번 자녀 보험 생각하시는 분들 요 보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해서 제가 갖고 나온 겁니다. 그랬을 때 제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게 되면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간병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보다 가족을 더 생각하는 보험이다. 그래서 간병보험은 내가 가입을 하면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가입한 보험이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가입이 가능할 때 모든 보험이 뭐 다 똑같지만 이 간병보험은 가입이 가능할 때 꼭 준비하는 보험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가입하고 싶지만 저는 거절이 되기 때문에 이 간병보험 저도 지금 열심히 안 아프려고 노력을 해서 이 간병보험 가입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들의 보험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계기를 좀 갖고 있으시면 좋고요. 보험은 제가 또 항상 얘기합니다. 보험은 통계학으로 가입하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